무효 등 확인 소송을 보겠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유효 확인 소송, 실효 확인 소송, 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취소소송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든가 제소기간, 사정판결,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효 확인 소송에 이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전 판례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 다른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있으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례 변경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에서는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직권심리주라든가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에 관한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에도 준용됩니다. 자, 입증 책임이 또 중요한데 행정처분에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고 사정 판결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자에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만 간접강제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효인 사유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 즉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보죠. 그 대신 취소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전치주라든가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 사유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송 제기에 필요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취소송 제기에 이제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는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보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취소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준용이 되는데 처분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 집행정지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이 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정 판결에 관한 것도 취소에서만 인정되고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작위가 무엇이냐? 부작위란 당사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청권 있는 자, 즉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는데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는 그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게 있죠.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 등은 즉 행정입법 부작위, 이런 이제 부작위이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 소원으로 다투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되는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성질상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적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소해 변경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그리고 심리의 범위와 관련해서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작위의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는지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소극서, 절차적 심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실체적 내용까지 특정 의무의 존재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부작위의 이제 위법 판단의 이제 기준 시점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과 다릅니다. 판결시 즉 사실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인용 판결의 효력에는 3자적 효력도 인정되고, 그리고 이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처분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1심 수호법원은 당사 신청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처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소송을 보겠습니다. 자,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피고적기에 관한 특칙이 있습니다. 국가, 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 또 재판 관할에 대한 것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에는 이제 구조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 공단체가 피고인 경우는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봅니다. 자, 제소기간에 관한 것은 법령의 당사자 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정소송법 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소송의 경우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위헌 결정이 내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 소송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제소기간이라든가 또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송의 대상에 관한 규정, 또 전치주의, 집행정지, 사정판결, 또 간접강제 규정들 당사자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는 실질적 당사소송과 형식적 당사소송이 있는데, 형식적 당사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보상법에 있는 보상금 증감 소송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당사소송에서 항고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 헷갈리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결정에 대한 사건이 있죠. 자,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결정 사건에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받고, 그냥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사건에서는 항고소송으로 받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행정처분을 이제 매개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법령 자체에서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받느냐.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은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봤습니다. 보상에 대한 권리를. 그래서 곧바로 당사소송에 의해서 국가를 상대로 이제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운동 보상 사건에서는 법 규정상 바로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될 수는 없고,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는 점. 시험에서는 이제 결론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 총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건축 조합 관련된 이제 이 판례들 중에 당사소송에 해당되는 게 또 있고 항고소송에 해당되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 설립 결의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그건 항고소송입니다. 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자, 그리고 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효력
이 조합장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점, 23조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소방공무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이고요. 또 부가세 환급세 지급 청구도 당사자 소송입니다. 또 건축물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경우도 당사자 소송, 농업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한 쟁송,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공무원 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은 인정될 수 없고, 먼저 구체적 권리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 조합 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또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 당사자 소송이고, 국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국가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역시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대등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원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군인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로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이것도 먼저 급여 지급 거부에 대해서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 결정을 했을 때 항고소송으로 먼저 구체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에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구해야 된다. 자, 이 판례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자, 이 판례는 일찌감치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법 43조 평등원칙이 위배된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가집행 선고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에 이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객관소송은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는데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취소에 관한 규정,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당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민중소송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선거소송, 국민투표소송, 주민투표소송,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의 권한 전부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고, 헌법재판소의 이제 권한 제형하고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인 건 행정소송의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컨대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도와 충청도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 그런데 서울시 시장과 서울시의회, 즉 지방의회와 단체장, 집안 내부 다툼은 기관소송, 대법원이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